예,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추진하고 있을 때이고 거의 이제 야당이 집권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정말 용감하고 씩씩하게 경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아주 열렬하게 응원을 했었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장충단에서 이 김대중 총재 연설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들으러 갔는데 완전히 인파로 장충단 공원이 꽉 차서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이제 마이크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끊겼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성능 좋은 그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김대중 후보는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말씀을 해도 되느냐 하는 정도의 그런 아주 진보적인 그런 공약을 하셨죠.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장 지금도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 4대국 보장론 그 문제 그게 가장 참 가슴에 와 닿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근데 나중에 이제 육자회담으로 그게 현실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의 그 당시의 선견지명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뭐 향토해비군 폐지 이런 것도 공약을 하셨는데 그건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용공이야? 뭐 이런 시비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공약도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공약이죠. 지금 향토해비군 다 폐지했지만은 그 후에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공약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노사 공동위원회 이런 걸 공약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노사정위원회로 또 이렇게 현실화됐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생으로서는 그렇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이 해안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셨을까. 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아마 이분은 100년에 한 분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이제 그런 분이 나오셔야 될 텐데 제가 100년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쌓은 업적이나 열정이나 또 이 해안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성이 없는 그 총학생회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제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는 참 아주 힘든, 불운한 그런 시기에 학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신이, 제가 2학년 때 유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이 완전히 없던 시절이에요. 그게 유신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를 시킨 거죠. 학생 운동의 이제 뿌리조차 완전히 없애버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당선되고 취임하고 몇 달 지난 가을에 우리가 이제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신이 있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때 말로 일망타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발본색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학생들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에서 오히려 당황을 했다고 나는 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성북서에서 이 정복과 형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근데 형식은 뭐 저 하숙집에 와서 뭐 같이 얘기하고 이러다가 또 좀 데모를 할 기색이 보이면 이제 성북서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재우고 이제 거기서 먹이고, 그러니까 예방했다고 할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았었죠. 굉장히 유화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학생 운동이 막 격화가 되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 또 강력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총학생회장인데 어떻게 감옥에를 안 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행운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10월 유신 이후에 한 1년 동안은 정부가 유화적으로 한 기에 제가 그때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고 고대 총학생회장을 한 그런 케이스죠. 원래 제가 사법고시를 할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10월 유신이 나고 나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 원래 우리 헌법 교과서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민주헌법이죠. 그런데 유신이 나고 나서 헌법 교과서가 나온 헌법 제목이 유신헌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민주헌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친구가, 야, 우리 유신헌법을 공부해가지고 고시를 해서 뭐 하겠냐, 그만두자.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다 그만두고 이제 총학생회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고시를 포기하면서 총학생회장에 도전하는 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시를 안 하게 됐죠. 근데 나중에 저한테 유신헌법 공부하지 말고 이거 그만두자고 한 친구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합격해버렸어요. 그 친구는 사법시험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만두고 학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제가 고대 총학생회장이니까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특채를 하기로 내정을 해줬었어요.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 근데 그때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동아일보에 광고 탄압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실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광고 탄압 사건 때문에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 명도 그러니까 기자 채용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종합무역상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합무역상사로 가서 좀 세상을 넓게 쓰는, 그 다음에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우중 회장의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책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무역상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제가 한 3년 근무를 해서 그 뉴욕 지점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9년씩이나 근무하게 됐고, 또 그 근무를 하는 과정에 현지에서 이제 주경 야독을 해가지고 밤에 공부를 하고 주말에 공부를 해가지고 MBA 학위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 젊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더불어 잘 협력하는 그런 그 괜찮은 직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 학생회장 한 경력도 그분들도 알고 하니까 이 친구가 리더십도 있구나. 이제 그래서 3년 만에 뉴욕 지점에도 갈 수 있었고, 또 그 쌍용 그룹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제가 미국에서 MBA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회사는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죠. 그리고 지금도 그 회사의 선후배들하고 교류를 해요. 만나고.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하고 중, 고, 대학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재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은 정치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취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법조인이나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입문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뭐 재미도 붙였고, 또 월급 받아가지고 재산이 축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꿈, 정치를 향한 저의 그것은 이제 버릴 수가 없었죠. 마침 19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때 취임하시고 나서 통합선거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선거법은 돈을 절대 못 쓰게 하는 선거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내가 도전해도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는 계기를 주었고, 사실은 그때에 이제 92년도 총선, 92년 총선에 이제 그 당시 그 민주당 쪽에서 좀 이렇게 한번 보자,
무진장에 한번 해볼 생각은 없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돈도 없고 준비도 너무 안 돼 있고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양을 했었는데 96년 때는 이제 통합선거법도 있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한참 이런저런 교류 활동도 하면서 인맥도 쌓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김원기 의장님, 또 이 권노갑 의원님, 또 이제 이 그 대학 선배들 정치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무현 그 당시 부총재 쪽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돼서 그분들이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죠.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민주당으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입당할 때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김대중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계실 때예요. 그때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 소개를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기택 민주당 총재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그때 이제 이 많은 젊은 인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하게 됐죠.